붓을 든 왕자 안평대군과 몽유도 원도의 비극. 세상이 칼로 얼룩질 때 한 사람은 붓을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왕좌를 두고 서로 죽이던 그 시절, 누군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칼 대신 붓을, 권력 대신 예술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권력 투쟁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동안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곳, 자연과 영혼이 하나 되는 땅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몽유도 원도, 도원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그려낸 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몰락한 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으로 승리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1418년, 조선입니다.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찬란했습니다. 과학이 꽃피고, 언어가 탄생하고, 인간의 지혜가 존중받던 시대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명가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혁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1444년,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28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 전까지 백성들은 한자를 써야 했습니다. 배우기 어려웠고, 오직 양반들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말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글로 쓰지 못한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운 28글자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한글의 탄생은 단순한 문자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우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세종은 과학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격루를 만들었습니다. 물시계였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면서 시간을 정확히 재는 장치였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구기를 발명했습니다. 비의 양을 재는 기구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사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가내, 혼천에 같은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별자리를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음악을 정비했습니다. 악보를 만들고 궁중음악을 체계화했습니다. 화학이 정착되었고 향학이 발전했습니다. 농사법을 개선했습니다.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 백성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도왔습니다. 세종의 궁궐은 단순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전당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모였고 토론이 벌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한가운데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이름은 이용입니다. 14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왕실의 아들들은 보통 권력을 향해 달렸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안평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비단 위에 세상을 그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글씨였습니다. 한 획 한 획의 영혼을 담아 쓰는 서예였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시였습니다. 자연을 노래하고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였습니다. 안평은 단순한 애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뛰어난 서예가였고 감각이 깊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비해당이라는 별장을 지었습니다. 비해당, 바다를 마주한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의 성지였습니다. 시인들이 모였습니다. 김종서, 정인지 같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토론했습니다. 화가들이 모였습니다. 안견, 최경 같은 뛰어난 화가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흐르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평은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함께 창작했습니다. 함께 토론했습니다. 함께 꿈꾸었습니다. 비예당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었고 열정이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왕자보다 예술가에 가깝다고. 그는 권력보다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안평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예술은 사치가 아니다. 예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도피가 아니다. 아름다움은 저항이다라는 신념 말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름다움이 있는 한 인간성은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1447년 안평은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꿈속에서 안평은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산이 나타났습니다. 높고 웅장한 산이었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흰 비단처럼 흘렀습니다. 물결이 구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복숭아나무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무 아래서 쉬고 물가에서 노래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었습니다. 안평은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간이 꿈꾸는 세상이구나. 무릉도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안평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꿈을 그림으로 남기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안평은 안견을 불렀습니다. 안견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산수화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산을 그리면 산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물을 그리면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평이 말했습니다. 안견, 내 꿈을 그려주시오. 안견이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십니까? 안평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증오가 없는 곳,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곳,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곳, 도원을 그려주시오. 안견은 사흘 밤낮을 그렸습니다. 그는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비단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산이 태어났습니다. 한 봉우리, 또 한 봉우리. 산이 산을 낳았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강이 굽이쳐 흘렀습니다. 물은 안개가 되고 안개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랐습니다. 소나무, 버드나무가 바위 사이에서 물가에서 자랐습니다. 다리가 놓였습니다. 작은 돌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는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문이 그려졌습니다. 도원의 문이었습니다. 사흘 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몽유도원도 꿈에서 논인 도원의 그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안평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다. 내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폭력과 권력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안평은 그림 위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발문이라고 불리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흰강을 보았다. 산은 높고 물은 맑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평화를 보았다. 깨어난 후 나는 안견에게 그 꿈을 그려달라 했다. 그가 사흘 만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꿈꿔야 할 세상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림은 궁궐에 보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왔습니다. 문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의 극치다. 안평대군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안평대군이 천국을 그렸다더라. 그분은 권력보다 백성의 행복을 생각하신다더라. 안평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 명성이, 이 아름다움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천국은 멀지 않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안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빛은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 속에 묻힌 영혼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450년 4월 8일,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만든 한글로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제도로 백성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빛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좌는 큰아들 문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종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고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의 일이었습니다. 왕좌는 또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종의 아들에게, 12살 소년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12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단종은 착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수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 주위에는 강력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황보인. 세종시대부터 섬긴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김종서. 뛰어난 장군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북방의 야인들을 물리쳐 국경을 지켰습니다.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안평의 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강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권력이 신하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린 조카가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 왕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권력을, 왕좌를 말입니다. 수양대군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말입니다. 그는 무사들을 모았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하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안평은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화를 원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수양이 안평을 찾아왔습니다. 동생, 나와 함께하지 않겠는가? 안평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함께하라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신하들이 너무 강하다.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안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는 충신입니다. 그들은 어린 전하를 보필하고 있습니다. 수양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권력은 누군가 쥐어야 한다. 신하에게 넘어가느니 왕실이 쥐는 것이 낫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해보거라. 수양이 떠난 후 안평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형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평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형을 따를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어린 조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형을 막을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는 군사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안평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는 겁쟁이인가? 하지만 안평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칼을 들 수 없다. 나는 붓을 들겠다.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신념 말입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의심이 싹 텄습니다. 질투가 자랐습니다.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안평대군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더라. 그는 문인들의 존경을 받는다더라. 혹시 그도 왕이 되려는 것은 아닐까? 위험하다. 그를 조심해야 한다는 속삭임 말입니다. 안평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예술을 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계속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평은 혼자 비에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음산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슨 징조인가? 오래된 책들은 말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 때 피가 흐른다고 말입니다. 안평은 중얼거렸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시를 썼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은 더욱 소중하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세상이 인간성을 잃었다는 뜻이다. 1453년 개유년이 밝았습니다. 그 해는 불길한 해였습니다. 점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피가 흐를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명회와 만났습니다. 권람, 홍달손과 만났습니다. 때가 왔다. 황보인과 김종서를 제거한다. 단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누가 반대하면 역적으로 몬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1453년 10월 밤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황보인이었습니다. 황보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부서졌습니다. 무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황보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황보인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김종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군, 이것이 대군이 원하던 것입니까? 수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요. 김종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조급관, 이양, 수십 명의 대신들이 죽었습니다. 궁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전하는 안전하십니다. 단종은 울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안평을 향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비해당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형이 움직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군마마. 큰일 났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죽었습니다. 안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대군마마. 어찌하시겠습니까? 안평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세상의 빛이 꺼졌다. 며칠 후 안평에게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부르십니다. 안평은 궁궐로 갔습니다. 수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동생, 나는 내게 기회를 주었다. 나와 함께 하라고 했다. 형님,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네 길,
내 길이 무엇이냐? 그림 그리고 시 쓰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수양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세상이 칼로 움직이는데 너는 붓을 들고 있구나. 안평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붓은 사람을 살립니다. 살리다고. 내 붓이 누구를 살렸느냐? 제 붓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수양은 비웃었습니다. 희망,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안평이 대답했습니다. 권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영혼을 바꿉니다. 수양은 한참을 안평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위험하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안평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궁궐에서 나온 안평은 비해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견을 불렀습니다. 안견.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소. 안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군마마.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어보시오. 시간이 많지 않소. 안평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소. 권력을 위해, 욕심을 위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소.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소. 안평은 안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폭 더 그려주시오. 증오가 없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하지만 대군마마, 이미 몽유도 원도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꿈이었소. 이번에는 희망을 그려주시오. 이 지옥 속에서도 천국은 존재한다는 희망을. 안견은 눈물을 흘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비에 당하는 고요했습니다. 안견이 먹을 갈았습니다. 붓에 먹을 묻혔습니다. 비단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안평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칼날의 소리, 안에서는 먹물이 떨어지는 소리, 산이 그려졌습니다. 웅장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물이 그려졌습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나무가 그려졌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려졌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시하는 사람, 다리를 건너는 사람, 정자에서 쉬는 사람들.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안견은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안평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오. 안평은 그림 위에 글을 썼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는 빛을 그려야 한다. 세상이 증오로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을 그려야 한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이것은 저항이다. 아름다움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되었소. 안견이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안평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기다리겠소. 운명을. 며칠 후 군사들이 왔습니다. 안평 대군, 영모의 혐의로 체포한다. 안평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가 끌려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비해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안녕, 나의 천국이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화도입니다. 안평대군은 그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섬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시병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안평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거처구나. 그는 차분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안평대군, 너는 영모를 꾀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네가 신하들과 모의했다는 증거가 거짓입니다.
네가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저는 단지 예술을 했을 뿐입니다. 그 예술이 문제다.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것이 영모다. 안평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죄라면, 사랑받는 것이 죄라면 저는 유죄입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평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모를 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위험하다. 제거해야 한다. 조정에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하가 말했습니다. 안평대군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를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수양의 측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를 살려두면 후환이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평대군을 교동도로 옮긴다. 그리고 사사한다. 자결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8일입니다. 명령이 안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단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군마마,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안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유언이 있으십니까? 안평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그림들을 잘 보관해 주시오. 그것이 내가 남기는 전부요.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안평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소. 나는 내가 믿는 방식으로 살았소. 칼이 아닌 붓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패자라고 할 것이오. 권력 투쟁에서 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승리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오. 진짜 승리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오. 그는 마지막 시를 읊었습니다. 도원의 꿈은 멀지 않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 가려져 있을 뿐. 언젠가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다. 진정한 천국은 권력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섬을 때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안평대군.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명령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죽음을 공표하지 마라. 조용히 장사 지내라. 그렇게 안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남았습니다. 목류도원도는 살아남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어린 조카를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지세는 강력했습니다. 그는 반대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법을 정비했습니다.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역사는 그를 강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궁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인들은 붓을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법은 피로 쓰여졌다.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죽은 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종서가, 황보인이, 단종이, 그리고 안평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조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절을 짓고 경전을 간행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종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유정난은 정당했는가? 안평대군은 정말 역적이었는가? 아니다. 그는 무고했다. 1747년 영조 시대입니다. 294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영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평대군의 명예를 회복하라. 그는 무고했다. 조정에서 의식이 열렸습니다. 안평대군은 역적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가였다. 그는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안평의 관작이 복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복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패자로 기록했다. 하지만 영혼은 그를 승자로 기억한다. 권력을 쥔 자가 역사를 쓴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안평대군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이 재평가되었습니다. 그의 시가 다시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세상이 틀렸다. 그는 약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종류의 강함을 가졌다. 칼의 강함이 아니라 영혼의 강함을. 몽유도원도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화재를 피했습니다. 약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죽지 않는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인간의 품위가 권력보다 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림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경로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 혹은 그 후에 건너갔을 것입니다. 텐리 대학교에 보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림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미술사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걸작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산수화 중 하나다. 2009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유도원도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였습니다. 특별 전시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550년 만에 그림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0년 전 안평대군이 꿈꾼 세상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것이구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사라진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칼로 세운 제국은 무너진다. 하지만 붓으로 그린 천국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를 위해 싸웁니다.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짓밟습니다. 서로를 시기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권력을 얻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안평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권력 투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형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형에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역사의 패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는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죽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잊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세조를 기억합니다. 강력한 왕으로. 하지만 동시에 피로 왕좌를 얻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안평을 기억합니다. 패자로. 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승자로 말입니다. 세조가 세운 제도는 변했습니다. 그가 만든 법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권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평이 그린 그림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쓴 시는 여전히 익힙니다. 그의 정신은 계속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칼은 제국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아름다움만이 영혼을 세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속에도 없고 깊은 숲속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가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그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안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렸습니다. 증오가 없는 곳, 경쟁이 없는 곳,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곳. 그것이 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존중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안평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칼을 들 것입니까? 붓을 들 것입니까? 이길 것입니까? 아름다울 것입니까? 역사에 남을 것입니까? 영혼에 남을 것입니까?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안평의 길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오해받았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의 신념을, 그의 영혼을, 그의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성공도 빨라야 하고, 성장도 빨라야 하고, 결과도 빨라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빠르지 않습니다. 안견이 몽유도 원도를 그리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5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이루는 것은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혼을 담아 만드는 것은 영원히 삽니다. 안평은 36에 죽었습니다.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를 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남겼습니다. 신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그려라. 사람들이 아무리 증오해도 사랑을 그려라. 그것이 저항이다. 그것이 승리다. 몽유도 원도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안평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안에, 평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 안에,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 안에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증오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짓밟을 것인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안평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그를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칼을 든 자는 그 시대를 이깁니다. 하지만 붓을 든 자는 영혼을 이깁니다. 권력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품격은 영원합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아름다운 자를 기억합니다. 안평대군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승리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진정한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안평대군과 몽유도 원도의 이야기입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천국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도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붓을 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세상에 남길 것입니까? 안평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역사 속에 묻힌 더 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